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이나 직업, 나이, 지역 등은 모두 각색되었으니 혹시 비슷한 분이 계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46살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냥 평범한 동네 카페죠. 아침 일찍 문을 열어서 저녁 9시까지 운영하는데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원두 볶는 일부터 음료 만들기, 디저트 준비까지 거의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성격이 워낙 꼼꼼하고 성실한 편이라 손님들이 믿고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내 정미라와는 7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미라는 41살로 부동산 중개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보다 5살 어리지만 정말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에요. 저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인데 미라는 정반대로 어디 가서든 사람들과 금세 친해지는 타입이죠. 처음에는 그런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가지지 못한 외향적인 면을 미라가 채워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어요. 결혼 초기에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병원도 가보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금 아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만의 삶에 만족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이가 있었다면 제가 카페를 운영하기도 어려웠을 테고 미라도 부동산 일을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결혼 생활은 나름대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카페 준비를 하고 미라는 오전 10시쯤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패턴이었어요. 서로 바쁘게 살았지만 그래도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죠.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는 것이 저희만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어요. 미라는 부동산 일 특성상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도 일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고객들이 퇴근 후나 주말에 집을 보러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저도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미라가 대견스럽기도 했어요. 부동산 중개사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맥과 신뢰가 더 중요한 일이니까 미라가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쯤부터인가 미라의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외출이 잦은 편이었지만 점점 더 자주 나가게 되더라고요. VIP 고객 상담이 있어서 업계 모임에 참석해야 해서 새로운 매물 확인하러 등등 이유는 항상 그럴듯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의심 없이 그래, 고생 많아. 조심히 다녀와 하고 보내드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모 관리였어요. 예전보다 훨씬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새로운 옷을 자주 사오고 화장품도 고급 브랜드로 바꾸고 머리도 자주 하러 다니고요. 부동산은 이미지가 중요한 일이라서 라고 하길래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수상했던 거죠. 특히 핸드폰 사용 패턴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메시지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는 다른 방으로 가서 답장을 보내더라고요. 통화도 마찬가지였고요. 고객이야 사무소 직원이야 하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갔지만 표정이나 목소리 톤이 예전과 달랐어요. 집에 있을 때도 뭔가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와 대화를 할 때도 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텔레비전을 봐도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고요. 제가 카페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이나 고민을 이야기해도 응, 그래 정도로만 대답하고 진짜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야간 모임이라는 게 특히 많아졌어요.
부동산 협회 모임, 구청 관련 업무, 고객과의 만찬 등등 이유는 다양했지만 한 달에 대여섯 번은 저녁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있었어요.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정말 고생이 많네.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 하고 걱정해줬는데 미라는 괜찮아, 일이니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카페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몸이 안 좋으면 걱정해주고 챙겨줬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정말 바빠서 힘들었어 하고 말해도 아, 그래. 나도 힘들었는데 하면서 자기 이야기만 하거나 아예 대화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부부간의 스킨십도 거의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거나 안아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피하더라고요. 잠자리도 따로 쓰게 되었고요. 요즘 일이 너무 스트레스라서 혼자 있고 싶어 라고 하길래 이해해주려고 했지만 마음 한 구석이 답답했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미라가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많아졌더라고요. 옷이나 화장품,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예전보다 훨씬 자주 사오더라고요. 요즘 매출이 좋아서 라고 하길래 그냥 넘어갔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시기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가장 이상한 건 주말 계획이었어요. 예전에는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업무 관련 모임이 있어서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 하면서 혼자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저는 주말에도 카페 일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미라와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미라는 점점 그런 시간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미라가 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경쟁도 치열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다고 여겼죠. 그래서 오히려 더 배려해 주려고 했어요. 집안일도 제가 더 많이 하고 미라가 좋아하는 음식도 자주 해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강해졌어요. 직감이라고 할까요? 7년 동안 함께 살면서 미라의 패턴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요즘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거든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똑같은 미라였지만 마음은 어디론가 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미라가 오늘 중요한 고객과 만찬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먼저 자도 돼라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메시지였죠. 저는 응,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라고 답장을 보내고 카페 정리를 마저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뭔가 확인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어요. 정말 고객과 만찬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그 목요일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내를 의심하며 뒤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마 우리 미라가 그럴 리 없어 하는 생각과 하지만 요즘 너무 이상해하는 생각이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카페 정리를 서둘러 마치고 미라가 나간 지 30분 후쯤 집을 나섰습니다. 미라가 자주 가는 업무 구역 몇 곳을 돌아다니며 찾아보기로 했어요. 먼저 미라가 일하는 부동산 사무소 근처로 갔어요. 사무소는 이미 불이 꺼져 있었고 주변 식당들을 둘러봤지만 미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미라가 자주 언급했던 고급 호텔들이 있는 강남 일대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몇 군데 호텔 로비를 슬쩍 들여다봤지만 역시 미라는 없었어요. 2시간 정도 헛돌이를 한 후 거의 포기하려던 찰나에 한 호텔 앞에서 익숙한 차를 발견했어요. 미라의 빨간색 소형차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는 마음으로 호텔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로 미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미라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키가 크고 잘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비싼 브랜드인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미라는 그 남자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정말 친밀한 사이처럼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미라는 그 남자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고 남자도 미라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미라와 결혼한 지 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새로 사랑에 빠진 연인들 같았어요. 두 사람은 호텔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이야기를 나누더니 남자가 미라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는 함께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7년 동안 믿고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이성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세상 일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대신 휴대폰을 꺼내서 두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힐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두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그 후 1시간 정도 더 기다렸어요. 호텔 앞 카페에 앉아서 출입구를 지켜보면서 말이에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몇 번이나 만났을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과 허탈감이 더 컸어요. 2시간 후쯤 미라가 다시 나타났어요. 역시 그 남자와 함께였고요. 두 사람은 호텔 앞에서 잠시 포옹을 하더니 각자의 차로 향했어요. 그 모습까지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남겨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라가 차를 타고 떠난 후 저도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미라보다 먼저 도착해서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있어야 했거든요. 다행히 제가 10분 정도 먼저 도착했어요. 재빨리 잠옷으로 갈아입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30분 후 미라가 집에 들어왔어요. 아직 안 잤어? 응, 잠이 안 와서. 만찬은 어땠어? 괜찮았어. 좋은 고객이었는데 조금 까다롭더라고. 피곤해 죽겠어. 미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몇 시간 전까지 다른 남자와 호텔에 있었으면서도 태연하게 고객과의 만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고생했어. 얼른 씻고 쉬어. 저도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톤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미라를 바라보는 제 눈빛은 예전과 달랐을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7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미라는 샤워를 하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오늘 일어난 일을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다시 보니 정말 현실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미라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그날 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미라와 그 남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언제부터 미라가 저를 속이기 시작했는지, 그 남자는 누구인지, 얼마나 오래된 관계인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어요. 오늘도 바쁠 것 같아. 저녁 좀 늦을 수도 있어. 응,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부부의 아침 인사였지만 제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이제 미라의 모든 말이 의심스러웠거든요. 미라가 출근한 후 저는 어제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바로 따져 묻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면 미라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도 알아봐야 했어요.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두긴 했지만 신원을 파악하기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미라의 인맥을 생각해보면 부동산 관련 업계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건설사나 금융기관 아니면 큰 부동산 업체의 임직원일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두 번의 만남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같은 것도 있으면 좋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미라의 패턴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어요. 언제 외출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를 파악해 보기로 한 거죠. 카페 일도 있고 해서 매번 따라다닐 수는 없었지만 가능한 한 미라의 동선을 체크해 보려고 했어요. 며칠 후 미라가 또 야간 모임이 있어서 늦는다고 연락해 왔어요. 저는 이번에도 몰래 뒤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라가 처음부터 그 호텔로 직행하더라고요. 역시 그 남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목격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미라가 정말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였어요. 아마 제가 모르는 사이에 훨씬 더 많은 만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인터넷에서 불륜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서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상담료는 좀 비쌌지만 정확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때 정말 떨렸어요. 평생 변호사와 상담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생각보다 친절하게 상담해 주셨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드렸어요.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시간 기록, 그리고 미라의 최근 행동 변화에 대한 메모까지. 변호사님이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증거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요? 반복적인 만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있어야 해요. 호텔 출입 기록,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보니 할 일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일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변호사님의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감정에 휩쓸려서 무작정 따져묻거나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미라의 행동 패턴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그 남자가 누구인지도 알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라가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미라의 카드 사용 내역을 체크해봤더니 최근 몇 달 동안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기록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는 곳들이었어요. 아마 그 남자와 만날 때마다 사용한 것 같았어요. 통화 기록도 확인해봤어요. 미라가 자주 통화하는 번호 중에 모르는 번호가 하나 있었거든요. 통화 시간도 길고 횟수도 상당히 많았어요. 아마 그 남자의 번호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번호만으로는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미라의 인맥을 통해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로 한 거죠. 미라가 자주 언급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 그 남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며칠 동안 미라와의 대화를 유심히 들어보니 최근에 강상무님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호기심에 그 이름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강도혁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대기업 건설사의 상무로 재직 중이고 나이도 48세로 제가 목격한 남자와 비슷했어요.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임원 소개 사진을 보니 확실히 그 사람이 맞더라고요. 게다가 기혼자라고 나와 있었어요. 유부남이었던 거죠.
이제 상대방의 신원까지 파악했으니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미라가 야간 모임 고객 상담 등을 핑계로 나갈 때마다 뒤따라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매번 같은 패턴이었어요. 호텔에서 만나서 몇 시간을 보낸 후 함께 식사를 하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식이었죠. 한 달 정도 지켜본 결과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만나고 있었어요. 항상 평일 저녁이나 주말 오후였고요. 미라는 매번 저에게 그럴듯한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모두 강도혁과의 만남이었던 거예요. 정말 치밀하게 저를 속이고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증거를 모으면서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7년 동안 믿고 살아온 아내가 이렇게 저를 배신하고 있다니. 그것도 유부남과 말이에요. 미라도 유부녀인데 상대방도 유부남이니까 이중으로 나쁜 일이었죠. 두 가정을 모두 파탄내는 일이었으니까요. 특히 미라가 집에서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속이 뒤틀렸어요. 오늘 정말 힘든 고객을 만났어. 야근 때문에 피곤해 죽겠어 하면서 연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다른 남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으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미라에게 작은 복수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이 우선이었지만 그래도 미라가 저를 얼마나 우롱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미라가 또 중요한 계약 건으로 늦는다고 연락해 왔어요. 이제는 그런 연락이 올 때마다 또 강도혁과 만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조심히 다녀와 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미라가 나간 후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카페 단골 손님 중에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모두 저와 미라의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었어요. 오늘 집에서 작은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 되시면 놀러 오세요 하고 연락드렸죠. 다행히 세 분이 와주셨어요. 모두 40대 여성분들이었는데 평소 카페에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던 분들이라 편했어요. 집에서 간단한 안주와 와인을 준비해서 담소를 나눴어요.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미라가 돌아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던 거예요. 4명이서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니 집안이 정말 활기차더라고요. 웃음소리도 나고 음악도 틀어놓고요. 오랜만에 집에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미라와 둘이 있을 때는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항상 어색하고 어둡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시간은 빨리 지나갔고 어느새 새벽 1시가 되었어요. 손님들이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이제 들어가야겠어요 하시길래 조금만 더 계세요. 아직 이르잖아요 하고 붙잡았어요. 사실 미라가 언제 들어올지 궁금해서였죠. 새벽 2시쯤 드디어 미라가 돌아왔어요.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에서 신발 벗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오는 순간 미라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거실에서 4명의 여자가 앉아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당황한 거죠. 미라야, 왔어? 우리 지금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손님들도 어머, 미라씨 왔네요.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건넸고요. 하지만 미라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뭐 하는 거야? 미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계약은 잘 됐어? 응. 잘 됐어. 그런데 왜 갑자기 사람들을? 미라가 늦는다고 해서 심심해서 불렀어. 괜찮지? 미라는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피곤한데 사람들 그만 보내라 하고 짜증을 냈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것 같아요. 미라 씨도 같이 앉으세요.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손님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미라는 아니에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하고는 서둘러 침실로 향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의도한 대로 당황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손님들이 가신 후 미라가 침실에서 나와서 저에게 따져 물었어요. 갑자기 왜 사람들을 불렀어? 미리 얘기해주지. 미안. 너 늦는다고 해서 심심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불렀어. 나도 가끔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거든. 앞으로는 미리 말해줘. 나도 집에서 쉬고 싶을 때가 있다고. 미라의 반응을 보니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자기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서 다른 여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불편했을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미라의 태도가 조금 더 예민해졌어요. 제가 누구와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더 자세히 묻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 일상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아마 자기도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까 저도 혹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된 것 같았어요. 오늘 카페에 손님 많이 왔어? 응, 평일치고는 괜찮았어. 여자 손님들도 많이 와? 글쎄, 평소와 비슷했는데. 왜?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이런 식으로 넌지시 탐색하는 질문을 자주 하더라고요. 정말 웃긴 상황이었어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상대방을 의심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더 우스운 건 미라가 제 핸드폰을 슬쩍슬쩍 보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거나 잠깐 자리를 비우면 제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미라가 그럴 줄 알고 핸드폰에 잠금을 걸어뒀지만 그런 행동 자체가 정말 어이없었어요. 자기는 몰래 바람 피우면서 남편은 의심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 증거 수집에 집중했어요. 이제 강도혁의 신원도 파악했고 두 사람의 만남 패턴도 어느 정도 파악했으니까 더 구체적인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호텔 출입 기록, 둘이 함께 있는 사진, 친밀한 모습들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했죠. 미라의 카드 사용 내역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최근 3개월 동안의 기록을 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나왔어요. 고급 호텔에서의 식사비, 브랜드 의류 구매, 비싼 화장품과 액세서리 구입 등등. 제가 전혀 모르는 지출들이 엄청났어요. 아마 강도혁과 만날 때마다 새로운 옷으로 차려입고 나가려고 했나 봐요. 특히 놀라웠던 건 호텔 스파나 에스테틱 이용 기록이었어요. 한 달에 서너 번씩 비싼 관리를 받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곳에 관심도 없었는데 불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외모 관리에 엄청 신경 쓰기 시작한 거죠. 모든 게 강도혁을 위한 거였던 셈이에요. 한 달 더 지나면서 정말 확실한 증거들이 쌓였어요. 서로 다른 날짜에 찍힌 사진만 20장 넘게 모았고 시간과 장소도 정확히 기록해뒀어요.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이제 변호사님께 가져가기에 충분한 자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즈음 미라의 행동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외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매일 밤 나가는 수준이었죠. 요즘 연말이라 모임이 많아서 큰 계약건이 여러 개 있어서 하면서 핑계를 댔지만 이제는 그런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주말에도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고객이 주말에만 시간이 된다고 해서 업계 골프 모임이 있어서 등등 온갖 핑계를 다 갖다 댔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래, 고생 많네. 조심히 다녀와 하고 보내드렸지만 속으로는 또 강도혁과 만나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미라가 외출할 때마다 차려입는 정도도 점점 심해졌어요. 평소에 집에서는 편한 옷만 입고 다니던 사람이 외출할 때만큼은 정말 공을 들여서 꾸미더라고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향수도 평소보다 많이 뿌리고 액세서리도 화려하게 착용하고요. 완전히 데이트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났어요. 집에서는 저에게 관심도 없으면서 다른 남자를 만날 때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꾸미고 나가다니.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를 위해 그렇게 꾸민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정말 배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느 날 밤 미라가 또 긴급한 계약건으로 늦는다고 연락해 왔어요.
저는 이번에도 평소처럼 조심히 다녀와 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미라에게 조금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지인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이번에는 남녀 혼합으로 5명 정도 모였어요. 카페 단골 손님들과 근처 상인분들이었죠. 오늘 집에서 작은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놀러 오세요 하고 연락드렸더니 흔쾌히 와주셨어요. 저를 평소에 좋게 봐주시던 분들이라 제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이번에는 미라보다 어리고 예쁜 여성분들을 좀 더 많이 초대했어요. 카페 단골 중에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평소에 저와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던 분들이었어요. 물론 아무 다른 의도는 없었지만 미라가 보기에는 좀 자극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에서 간단한 음식도 준비하고 음주도 조금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집에서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를 만끽했거든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제 요리 솜씨를 칭찬해 주시고 카페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재민 씨는 정말 다재다능하시네요. 이런 남편 어디서 구해요? 미라 씨가 정말 복받은 거네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미라에게서는 이런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새벽 1시쯤 미라가 돌아왔어요. 지난번보다 더 늦은 시간이었죠.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음악소리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거실로 들어와서는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죠. 특히 제 주변에 앉아있는 여성분들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미라야 왔네. 우리 지금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저는 술잔을 들고 미라에게 인사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미라 씨 안녕하세요. 늦게까지 고생하셨네요 하며 인사를 건넸고요. 하지만 미라는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어버버거리기만 했어요. 미라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분명히 화가 나는 것 같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저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하고는 서둘러 침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제가 미라야 잠깐만. 한 잔만 같이 해 하고 붙잡았어요. 아니야, 정말 피곤해서. 조금만 친구들이랑 인사라도 제대로 해. 오랜만에 집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건데 결국 미라는 어쩔 수 없이 거실에 앉게 되었어요. 그 상황에서 저는 술잔을 높이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나도 이제 이렇게 살 거야. 집에서만 있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말이야. 그 말을 들은 미라의 표정이 정말 묘했어요. 뭔가 찔리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다른 손님들은 제 말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맞아요. 재민 씨도 가끔은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야죠. 카페에서만 일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하며 맞장구를 쳐주었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재민 씨 같은 분은 어디 가서든 인기 많을 거예요 라고 하니까 미라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지더라고요. 미라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점점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대화에도 끼지 못하고 혼자 겉돌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 중심이 되어 분위기를 이끌어가던 사람인데 그날은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죠.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손님들이 가셨어요. 미라는 그동안 내내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왜 미리 말 안 하고 사람들을 불렀냐 하고 화를 냈을 텐데 그날은 뭔가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아마 자기도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에 강하게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손님들이 간 후 드디어 미라가 폭발했어요. 집에 여자를 들이다니 당신 미쳤어? 여자? 남자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냥 친구들이잖아. 친구든 뭐든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게 어디 있어? 미라의 격한 반응을 보니 정말 화가 나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매일 밤 나가면서 왜 나한테는 뭐라고 해?
나도 가끔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을 수 있잖아. 그건 일이야. 내가 놀러 다니는 거랑은 다르다고. 정말 일이야? 정말로? 제가 의미심장하게 물어보니 미라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가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뭔 소리야? 당연히 일이지. 아, 그래, 믿을게. 대신 나도 내 방식대로 스트레스 풀 거야. 당신도 밤마다 나가잖아. 미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자기도 매일 밤 나가는 주제에 제가 집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 거의 말을 하지 않고 각자 따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미라는 더욱 자주 나가게 되었고, 저도 가끔씩 친구들을 집으로 부르거나 밖에서 만나곤 했어요. 마치 한 집에 사는 남남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죠. 며칠 후, 저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미라가 오늘 정말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아주 늦을 것 같아라고 연락해 왔어요. 평소보다 더 강조해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늦게까지 강도혁과 있을 계획이었나 봐요. 이번에는 제가 확실한 한 방을 날려줄 계획이 있었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미라에게 제대로 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눈치를 주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좀 더 직접적으로 행동해 볼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물론 아직 법적 대응을 하기 전이니까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미라가 긴장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카페를 일찍 정리하고 미라가 자주 가는 호텔 근처로 향했어요. 예상대로 미라의 차가 호텔 주차장에 있었어요. 강도혁의 차도 함께 있었고요. 이제는 두 사람의 차량 번호까지 다 외워버렸어요. 정말 뻔뻔하게도 같은 호텔만 계속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호텔 로비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 볼 생각이었어요. 물론 현장에서 소동을 피우거나 하지는 않을 거였지만 두 사람이 나올 때 존재감을 확실히 어필하고 싶었거든요. 2시간 정도 지나니 미라와 강도혁이 호텔에서 나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친밀한 모습이었어요. 강도혁이 미라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미라는 그에게 기대어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연인의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역겨웠어요. 두 사람은 호텔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포옹을 했어요. 그것도 꽤 오랫동안 말이에요.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까지 찍었어요. 이제 정말 누가 봐도 불륜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생긴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숨어서 지켜보기만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각자의 차로 향할 때 저는 카페에서 나와서 미라 쪽으로 걸어갔어요. 미라가 차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제가 나타났죠. 미라야, 여기서 뭐해? 미라는 저를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에? 이 근처에서 원두업체 사장님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조금 일찍 와서 커피 마시고 있었어. 그런데 미라가 나오는 걸 봤네. 계약은 잘 됐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어요. 미라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버벅거리더라고요. 응, 잘 됐어. 그런데 당신은 여기서 뭐? 저기 강상무님도 계시네. 저는 강도혁 쪽을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강도혁도 저를 보고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두 분이 함께 계약건으로 만나신 건가요? 안녕하세요. 미라 남편 박재민입니다. 저는 강도혁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청했어요. 강도혁은 어쩔 수 없이 악수에 응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강도혁입니다. 그 유명한 강상무님이시군요. 미라가 자주 말씀하시더라고요. 큰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계신다면서요? 제 말에 두 사람 모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특히 미라는 제가 뭘 알고 있는 건지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업이라서. 그런데 회의가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신기하네요.
제가 의미심장하게 말하니까 강도혁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미라는 아예 말을 못하고 있었고요. 시간이 늦어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려고. 아, 그렇군요. 그런데 두 분 다 차로 오셨네요? 함께 오신 건 아니고. 제 질문에 두 사람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을 뿐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자 강도혁이 먼저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미라와 좋은 비즈니스 하시길 바랍니다. 강도혁은 서둘러 자기 차로 향했고 미라는 그 자리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미라야, 나도 이제 갈게. 집에서 봐. 응, 알겠어. 미라는 겨우 대답을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태연하게 제 차로 향했고 미라도 급히 차에 타고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얼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미라는 제가 뭘 알고 있는 건지 계속 의심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집에 먼저 도착해서 평소처럼 있었어요. 30분 후에 미라가 집에 들어왔는데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벌써 왔네. 계약 어떻게 됐어? 응, 잘 됐어.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강상무님은 어떤 분이야? 직접 만나보니까 인상이 좋더라.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제가 강도혁에 대해 묻자 미라가 더욱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야. 그런데 호텔에서 회의를 하는 게 좀 특이하네. 보통은 사무실이나 카페에서 하는데.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려고 그랬어. 아, 그렇구나. 그런데 둘 다 차로 온 건 봤는데 왜 따로 왔어? 같이 오면 편했을 텐데. 제 질문에 미라는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각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아, 그래. 그런데 미라야, 요즘 일이 많이 힘든가 봐.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미라는 더 이상 대화하기 싫다는 듯이 서둘러 침실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미라는 거의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아마 제가 뭘 알고 있는 건지, 오늘 일이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계속 고민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미라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복수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부터 미라의 행동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외출할 때도 예전보다 조심스러워했고 강도혁과의 만남도 줄어든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고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가 되었거든요. 며칠 후 미라에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라서 소문이 빨리 퍼지거든요. 미라와 강도혁의 불륜 소문이 업계에 돌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두 사람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을 거예요. 호텔 주변에서 같은 업계 사람들을 마주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고요. 처음에는 미라가 그런 소문이 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출근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이야기하다가 미라가 오면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하는 일이 생겼어요. 미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을 거예요. 미라 씨, 요즘 어떠세요? 뭐가요? 아니, 그냥 일이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요. 동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미라는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혹시 자신의 비밀이 탄로난 건 아닌지 말이에요. 거래처 사람들의 태도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친근하게 대해주던 사람들이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저런 사람과는 거래하기 어렵다,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부동산은 신뢰가 생명인 업종인데 불륜 소문은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특히 미라가 주로 상대하던 기혼 남성 고객들이 많이 떠났어요.
아무래도 불륜 소문이 있는 여성과는 거래하기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부인들의 눈치도 봐야 하고 혹시 자신도 엮일까봐 걱정했을 테니까요. 결국 미라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강도혁의 반응이었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강도혁이 갑자기 미라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뜸해졌어요. 아마 자신의 회사나 가정에 피해가 갈까봐 두려워했을 거예요. 대기업 상무라는 지위를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었죠. 도혁아,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정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냥 조금 조심하자는 거지. 강도혁은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갔어요.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선하지도 않고 미라의 연락에도 늦게 답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미라는 그런 강도혁의 변화를 느끼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모든 걸 걸고 선택한 사랑인데 상대방이 이렇게 변하니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설마 강도혁이 자신을 버릴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미라가 강도혁에게 직접 따져 물었대요. 도혁아, 솔직히 말해. 나 때문에 부담스러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왜 이렇게 달라진 거야? 강도혁은 한참 있다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미라야, 우리 관계를 조금 정리하는 게 어떨까? 뭐라고? 소문도 나고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강도혁은 결국 본색을 드러낸 거죠. 자신의 지위와 안전이 위험해지자 미라를 버리려고 한 거예요.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잠시 거리를 두자는 거지. 잠시. 언제까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하지만 미라도 바보가 아니었어요. 강도혁의 말이 사실상 이별 통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내가 당신을 위해 뭘 포기했는데. 나도 가정이 있다고. 다 내 책임으로 해. 강도혁의 마지막 말은 정말 비정했어요. 자신도 불륜에 동참해놓고 모든 책임을 미라에게 떠넘기려고 한 거였어요. 유부남들이 흔히 하는 뻔한 수법이었죠. 그 대화 이후로 강도혁은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미라가 아무리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회사로 찾아가려고 해도 경비실에서 막혔고요. 완전히 관계를 정리해버린 거였어요. 미라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남편을 배신하고 불륜을 저질렀는데 정작 그 상대방은 자신을 쉽게 버려버렸으니까요. 게다가 업계에서도 매장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고요. 정말 모든 걸 잃은 상황이 된 거죠. 그 무렵부터 미라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술 냄새가 났거든요. 아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술에 의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얼굴도 많이 야위어졌고 예전처럼 외모 관리도 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밤 미라가 완전히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울면서 매달렸어요. 재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미라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다시 시작하자. 예전처럼 살자. 안 돼. 이미 돌이킬 수 없어.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미라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미라가 저에게 준 상처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상처를 되돌려줄 때가 온 거죠. 드디어 저는 준비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모은 사진들, 동영상, 시간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까지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갔어요. 변호사님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고 정말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 자료네요. 불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상간자 소송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완벽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증거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진행할 수 있나요? 서류 준비하는데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미라와 강도혁 모두에게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될 예정이었어요. 이제 정말 법정에서 모든 걸 결판낼 때가 온 거죠.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거였어요. 소장이 송달된 날 미라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재민아,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소송을? 갑자기? 당신이 몇 개월 동안 바람 피운 건 갑자기가 아니었나?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소송 취하해줘. 제발. 안 돼. 이미 시작된 일이야. 그럼 합의하자. 내가 잘못했어. 늦었어. 법정에서 다 밝혀질 거야. 미라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는 소문 정도로만 여겼는데 이제 법적 문제가 되어버린 거니까요. 강도혁도 소장을 받고는 완전히 당황했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될 테고 가정에서도 큰 파장이 있을 거였어요. 대기업 상무가 불륜으로 소송을 당한다는 건 정말 치명적인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강도혁의 변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어요. 원고 측에서 원하는 합의금을 제시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돈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들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재판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미라와 강도혁의 불륜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거였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속고 있었던 거죠. 호텔 CCTV 자료도 확보할 수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법원을 통해 신청해 주신 덕분이었죠. 그 자료를 보니까 두 사람이 정말 자주 만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때로는 더 자주 만나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두 사람의 메시지 기록이었어요. 강도혁의 핸드폰에서 복구된 자료였는데 정말 노골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저에 대한 험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요. 특히 미라가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들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재미없어 카페에서만 살고 있어 당신만 있으면 다른 건 필요 없어 같은 내용들이었죠. 정말 배신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와 법정에서 마주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미라는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며칠 사이에 확실히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강도혁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아마 회사에서도 큰 문제가 되었을 거고 집에서도 어려운 상황일 거였어요. 대기업 상무라는 지위가 무색할 정도로 초라해 보였죠. 재판부에서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했어요. 호텔 출입 사진, CCTV 영상, 메시지 기록, 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게 법정에서 공개되었어요. 미라와 강도혁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상대방 변호사가 단순한 업무상 만남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특히 메시지 내용이나 호텔에서 포옹하는 동영상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거든요.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배우자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명확했어요. 피고 정미라는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고 피고 강도혁은 타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위자료 3천만 원, 상간자 소송 손해배상금 2천만 원으로 총 5천만 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법정에서 두 사람의 불륜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미라는 판결문을 듣고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었어요. 강도혁은 판결 후 바로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아마 회사로 돌아가서 후속 처리를 해야 했을 거예요. 대기업 상무가 불륜으로 법정에서 패소한다는 건 정말 치명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승진은 물론이고 현재 지위도 유지하기 어려울 거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홀가분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스트레스가 모두 해소되는 기분이었거든요. 미라에게 완전히 속고 있었던 제 자신이 바보 같기도 했지만 결국 진실을 밝혀내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낸 것에 대해서는 만족했어요.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카페를 새롭게 단장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미라와의 결혼 생활 때문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완전히 바꿔보려고 했어요. 위자료로 받은 돈의 일부를 카페 리모델링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죠. 카페 인테리어를 완전히 새롭게 했어요. 벽지도 바꾸고 조명도 따뜻한 분위기로 교체했고 새로운 가구들도 들여놨어요. 특히 원두 머신을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했죠.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건데 그동안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미뤄뒀었거든요. 메뉴도 다양하게 확장했어요. 기존에는 단순한 커피와 간단한 디저트만 팔았는데 이제는 브런치 메뉴와 수제 베이커리까지 추가했어요. 요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동안은 시도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마음껏 도전해볼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동안은 항상 미라 눈치를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죠. 새벽에 일어나서 카페 준비를 할 때도 예전보다 훨씬 기분이 좋았어요. 단골 손님들의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사장님, 카페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어요. 사장님 얼굴도 한결 밝아 보이시네요. 하는 말들을 자주 들었어요. 특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늘었어요. SNS에 카페 사진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젊은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직접 만든 브런치 메뉴가 인기를 끌면서 주말에는 웨이팅이 생길 정도였어요. 경제적으로도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었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그동안은 미라의 일정이나 기분에 맞춰서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제 페이스대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도 자주 어울리게 되었어요. 저녁 시간에도 여유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미라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카페 정리를 마친 후에 마음껏 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독서도 하고 요리 연구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잔하기도 했어요. 한편 미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부동산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상태였거든요. 불륜 소문에 법정 패소까지 겹치면서 아무도 미라와 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다니던 부동산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고 다른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정말 힘들어졌을 거예요. 수입은 끊겼는데 소송 비용과 위자료까지 지불해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혼자 살 집도 구해야 했고 모든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어요. 그동안 제가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줬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졌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사회적 고립이었어요.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 대부분이 미라를 외면하게 되었어요. 특히 기혼 여성들은 미라를 완전히 배척했어요. 불륜을 저지른 여자와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미라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강도혁의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소문이 들렸고 가정에서도 큰 문제가 되었다고 해요. 부인이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대기업 상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승진은 어려울 거라는 게 중론이었어요. 무엇보다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어요. 소송 과정에서 서로를 원망하게 되었고 결국 연락도 끊어버렸죠. 미라는 강도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고 강도혁은 미라 때문에 모든 게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추한 끝이었죠. 저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 사람이 너무 비참해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몇 달 후 미라가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더 이상 서울에서는 살기 어려워졌다는 거였죠. 아마 고향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세상에 소문이 안 퍼질 리가 없으니까요. 미라가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재민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이니까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미라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초라해져 있었어요. 재민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뭐가 달라져?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새로 시작하려고? 응, 고향에서 작은 가게라도 차릴 생각이야. 잘 됐네. 이번에는 제대로 살아. 너도 행복하게 살아. 정말로. 미라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일어났어요. 되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년 동안의 결혼 생활, 몇 달 동안의 갈등과 소송, 그리고 마지막 작별까지. 정말 긴 악몽이 끝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카페를 정리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운 아침이었죠.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햇살이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밝은 인사들이 카페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과거의 상처와 배신은 모두 뒤로 하고 앞으로만 나아가면 되는 거였죠. 카페도 잘 되고 있고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불륜을 발견하고 냉정하게 증거를 모아서 법적 대응을 한 과정이었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결국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불륜을 저지른 미라와 강도혁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어요. 사회적 신뢰, 경제적 기반,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까지도 모두 잃어버렸죠. 반면 저는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더 나은 삶을 얻을 수 있었어요. 불륜의 끝은 결국 파탄이었어요. 일시적인 감정과 욕망으로 시작된 관계가 오래갈 리 없었던 거죠.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과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건가요? 아니면 냉정하게 증거를 모아서 법적 절차를 밟으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